안녕하세요. 보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육원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육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그 상황. 그렇죠. 보육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상황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즉, 보육원에 근무하는 보육사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국가에서 만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많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동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보호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운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육원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그 보육원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판단하고 시설에서 아동의 입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퇴소는 생활 아동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아니고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합니다. 보육원 운영비의 70-8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100%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원과 우리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왜 국가에서는 그 운영비를 100%를 지원하지 않을까? 아동들이 내가 학원을 가고 싶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책값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죠. 왜 국가에서 이 부분들 다 책임지지 않을까? 즉,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생활 아동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즉, 식재료, 그다음에 생계비, 옷을 사거나 이불, 그리고 피복비, 학교 다니면 수업료, 학용품 사는데 그런 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다니면 대학 학자금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그런 학업을 메우기 위해서 학원비, 그리고 책값, 그리고 유아 행동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담, 심리치료비 그런 것들은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후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원을 제대로 못 받는 보육원들은 소위 좋지 않은 말로 찌질하게 운영을 하고 아이들도 찌질한 어떤 그러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동들의 나이에 그리고 성장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보육원의 시설 장애 노력과 인성과 여러 인맥에 의해서 보육원의 환경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 너무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동들이 버려지고 보호시설에 성장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시설장들의 어떤 그런 인성과 그런 보육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그런 마음에 따라서 아동들이 받는 그런 지원이 달라진다는 것. 사실 저는 상당히 좋은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원장님의 그런 어떤 인성과 어떤 주변 후원자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어떤 아동들이 딱 정해져 있는 인원당 이 아이에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운영비가 지급되면 그 가운데서 그 아이의 인원당 어떤 난방비가 측정이 되는데 그 난방비가 아동들이 어떻게 쓰느냐, 물을 어떻게 수도료나 그리고 어떻게 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난방비가 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 항상 보육원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몇십만 원, 전체로 봤을 때는 몇백만 원이 여름이나 겨울에 몇백만 원의 수도료가 나왔다. 전기료가 나오고 어떤 기름값이 들어갔다. 그걸 항상 금금 절약해라. 단체 생활에서 정말 불도 잘 꺼야 되고 물도 아껴 써야 되고 항상 뭐든지 아껴 써라 라는 말을 강팍증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 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원금이 난방비로 다 들어가게 되면 정작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더 절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육원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장을 해서 생각해 보니 왜 모든 보육원이 공공기관이 아닐까? 즉
공공기관이 되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보육시설이, 보육원이 그 그룹홈이 공무원이라면 그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국가의 어떤 지침과 정책에 따르기보다는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보육원의 보육사님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이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보호 체계가 더 불안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모든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처럼 대우를 함으로써 뭐랄까 보육원장님과 보육시설 원장님과 또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보육시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대학에 이 보육원에서는 원장님께서 정말 어떠한 방법, 어떠한 후원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아동들은 대학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후원금이 없어서 어떤 심리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후원금이 적어서 그 아동들이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했지만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해진 어떤 룰에 제도에 의해서만 그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보육 전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전담 요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보호 아동에 대해 학생들의 심리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육원 출신 퇴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보육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육원 우리 아동 양육시설 관리 감독을 맡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서는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보육시설을, 그들의 어떤 비리와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아동들이 입소하고 그 아동들이 퇴소하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편에서 말을 하고 그들의 편에서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고무적이고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자립증착금을 올려주고 또한 아동들에 대한 그러한 지원에 대한 그러한 제도들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또 그리고 인천,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자치단체에서 정말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겪는 이 코로나 시기에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육원 운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민간 위탁을 했지만 국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고아 출신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전담 요원을 빨리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동 양육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고 아동들의 어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